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그 간절함을 쫓아 이곳을 찾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벌써 4년째라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 누구도 속사정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저러고 만날 저러고 있어. 요새 좀 잘 보이더라고요. 자주.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남자가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 본다고 너. 가라고. 칼바람보다 매서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대체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길래 차디찬 바닥에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걸까? 기대하고 실망하며 오가기를 수년째. 차갑고 시린 겨울이 끝나면 남자의 기다림도 끝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오늘도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벌써 며칠째 같은 모습인데요. 한동안 건물 주변만 서성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다시 집 앞으로 다가섭니다. 인터폰 너머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찍 살잖아 저기. 예전에 같이 살았어. 아들 같은데요? 놀랍게도 남자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라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봤는데 예. 왜 이렇게 앞에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좀 뭐 사정이 있어갖고요. 여기 선생님 댁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 댁이에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얼굴은 고사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걸까요? 안 받네. 오늘따라 쉽게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 이 문턱을 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시계추 같은 일상. 이 제자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를 가지라도 다 부모님이랑 합의가 들어서 다시 하여금으로 한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 웃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신령님 전에서 도와를 주옵소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아픈 거 없애주라고 그러고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이렇게 조금 끊어졌던 거 다시 하여금으로 붙여를 주시라고 허락하게 해주시라고 그냥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비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죠 뭐. 꼭 이루고 싶은. 평범하던 남자의 인생에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유 없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를 왔었죠. 진짜로 하다못해 그래 점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보자고, 내가 안 되는 놈이면 거의 이제 세상 놔보자고. 어려서부터 늘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는 남자. 한때 사업을 하며 평범한 삶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무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그런 그를 반겨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내입니다. 어머니네 갔다 왔어요? 오전에 갔다 왔는데 네. 그냥 바로 내치고 그렇게만 그냥 하시더라고. 아직도 완강하세요? 어. 아예 보실 생각도 안 하시고? 남편만큼이나 마음이 착잡한 아내. 내 아이만큼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네, 이제 보름 됐어요. 이제 보름이요? 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부부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다는데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뭐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맨 처음에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어떡하지?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첫눈에 반해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냥 왜 부모인데 자식을 이해를 못 해주실까 되게 섭섭하고 속상한 게 더 컸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들을 밀어내기만 하는 시부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부모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 험한 길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이맘때가 남자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조심해 끊어지니까 그거네. 본인 지금 사주팔자도 안 넣었지만 네. 잘못하면 네. 음지 쪽으로 자꾸만 빠진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와. 어젯밤 집에서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조상신의 빙이 되어 일명 신점을 본다는 홍도령. 사주팔자는 알고 살아가는 거는 알지. 네. 하지만 그가 믿는 신도 해결해주지 못한 일. 바로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도 그만큼 늙어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자꾸만 더뎌지는 발걸음. 왜 이 앞에만 서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4년을 하루같이 찾아온 길이건만 남자는 쉽사리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남자가 용기를 내보는데요. 과연 오늘은 굳게 닫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안 봐. 가라고. 너 같은 아들 없어 나는. 가. 안 본다고 너. 가라고.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건만 냉랭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 꼬일 대로 꼬여버린 감정의 실타래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작진이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나분 맞으세요? 네. 부모님하고 예전에는 이제 다들 가족애가 저희가 조금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 서로 조금 다 이해가 돼서 좀 됐으면 좋겠긴 했거든요. 아유, 네네. 네. 아이고. 그로부터 며칠 후 누나를 만난 제작진. 그녀 역시 누구보다 부모님과 동생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는데요. 그런 동생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 했습니다. 먼저 누나를 통해 어머니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만난다고. 안 만나나. 안 왔었어? 내 아들 없어. 애기도 있잖아. 지우? 안 봐. 애들도 싫어 나. 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한 철옹성 같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같이 좀 보고 명절 때도 같이 좀 있고 남들처럼 뭐 제가 그거 있잖아. 가족이 내 새끼가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숨겨주는 게 부모고 가족인데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지도 많이 힘들고 그럴 건데 그게 가족 아닐까? 엄마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도 많이 보고 싶어. 나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낼 수가 없어. 나도 내 새끼 보고 싶고 나도 그래. 내 자식이 그런 거 힘드는데 어느 엄마가 좋다고 그래. 너는 좋아?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그런 일을 해느냐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아프잖아. 옛날에 아팠잖아. 그거 안 하니까. 아픈 건 안 하나도 뭐. 근데 아직은 안 된다고. 내가 아직은 허락이 안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 편이었던 어머니. 하지만 아들이 무당이 됐다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요. 나도 자식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딨니? 자식 보고 싶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도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도 보고 싶어. 너보다 더 보고 싶어 나는. 나도 손녀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둘 낳대더라. 손녀딸도 보고 싶고 나도 그래. 아들에겐 내내 모진 말을 내뱉었지만 그 뒤에서 수없이 보고 싶다 되뇌었던 어머니. 하지만 어떤 부모가 가시밭길로 향하는 자식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누나가 동생을 찾았습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누나의 방문이 당황스러운 건 동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서 놀았다. 얘기만 하고 왔긴 했는데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아직 안 해봤어. 남자가 무당이 된 후 가족 누구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제가 연결고리가 좀 돼야 될 텐데 엄마부터 멀어질 것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누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그 애기 조그만 애 둘을 키우려면 서로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요거 키우는 잘 되게 도와줘. 그래야지. 많이 보고 이번에 잘 돼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오늘의 이 만남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려가. 좀 이따 다시 오라. 와요. 그날 밤 누나를 만나고 난 뒤 용기가 생겼다는 남자. 편지를 통해 부모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이 신의 제자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조그맣게 굿을 잡아놓고 부모님을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라도 적어서 온전한 무당의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서겠다는 일종의 초대 편지입니다. 그동안 대화조차 거부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과연 남자를 보러 와주실까요? 마침내 기다렸던 그날, 이곳에서 부모님과 화해의 굿을 준비하는 남자. 한복을 입는 남자의 표정이 사뭇 긴장돼 보이는데요. 언제나 나이를 점잖하게 먹을 수 있을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 부모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혹시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일까요? 문 밖에 서 있는 건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 년 만의 만남인데요.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인데 이곳에서 만난 아들은 왜 이리 낯선 걸까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까? 어머니는 차마 아들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다시 잇기 위해 아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 무당이 된 아들이 굿을 시작합니다. 대체 왜 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건지.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나. 차라리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어머니가 알던 그 아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과 달리 굿파는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드디어 남자가 작두 타기를 준비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야 하는 위험천만한 과정. 아들이 선택한 길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녕 이것이 아들의 운명인 걸까요? 미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쏟아내는 어머니. 누가 뭐래도 내 아들입니다. 이게 젊은 애가 저런 걸 한다니까. 어떤 부모가 허락을 해줬어요. 어떤 부모가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쟤를 어렸을 때부터 아파갖고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걸 한다는데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보다시피. 응? 아들도 많은 아들은 아니고 그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 받아들이기 힘들었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순간인데 내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정작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모자.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신당을 찾은 어머니. 하지만 마음과 달리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일. 둘러봐봐. 근데 봐봐. 그래도 처음 봤는데.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꽃바구니를 건네는데요. 내가 사다 놨어. 고마워. 얼굴 좀 봐. 아들하고. 못 봤는데. 예전에 이거 하기 전처럼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날 잡아서 놀러도 한번 가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았으니까 아프지 말고. 근데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뭐.
누가 뭐래도 가장 힘든 건 아들이겠죠.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인 어머니가 이제 그 길을 함께하려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가 남자의 집을 찾았는데요. 사 년 만의 만남입니다. 끝까지 막 울었는데 오시는 거 알고서는 그때부터는 잘 놀아요. 이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던 날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앉았어. 하지만 이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식 더 보고 손주 더 보고 싶고 할아버지는 안 그리 컸어요. 할아버지도 그래도 가서 애기 보고 애기도 보고 애기도 보고 그러니까 좋죠. 어때요 보니까 애기? 예쁘고 좋아요. 누구 닮았어요? 가까우면 어부갈 것 같아. 유난히 할머니를 따르는 요 녀석. 할머니도 내심 좋은 모양인데요. 손주가 오늘 처음 봤는데 잘 안 드시네요. 피가 땡기나 보죠. 피가 땡기나 보죠. 혹시 이 녀석이라면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 그냥 가는데? 뭔가 아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할머니를 따라 나서는 녀석. 적어도 남자보다 먼저 부모님 댁 문턱을 넘게 생겼습니다. 아빠 안녕. 안녕.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 길을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국 가신다고 그러고 지우도 간다고 그러니까 잘 됐죠 뭐. 뿌듯하세요? 네. 뭐가 제일 뿌듯하세요? 그냥 이게 행복이죠.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행복이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입니다. 부디 이 겨울의 끝에서 맞이하는 남자의 봄은 꼭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길 바랍니다.